윤석열, 이제 그 종말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속을에 틀어박혀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윤석열이 이번에는 또 해괴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체포영장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장도 서부지법 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 한다고 지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지금 술안주 고릅니까? 서울중앙지법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겠지만 윤석열 말을 누가 믿습니까? 이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 술 마시고 먹는 것에만 진심이고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으니 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제 발로 나올 자도 아니고 가장 공포스러운 방법으로 끄집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모둠 닭꼬치 아주 인기가 좋은데요. 양도 많고 맛있고 아주 드실만 할 겁니다. 상강들과 자작나무님이 이걸 맛있게 드셨나 봐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옆에 딱 맥주 한 캔 놓고 어우 맛있겠네. 예. 저렇게 드셨다 이거죠? 잘하셨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상강들 자작나무님 리뷰 영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 맛있는 닭꼬치 모듬 100% 국내산 닭이고요. 구성을 다리살, 목살, 파닭, 염통, 똥집 다양하게 이렇게 10개가 들어있는데 여길 또 1+1으로 모두 20개. 이걸 23,900원에 무료 배송하니까요. 기호에 맞게 소스 발라서 맛있게 구워 드시고요. 지금 드셔도 좋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그냥 아작아작 같이 씹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어리몰이 특별히 준비한 맛있는 닭꼬치 모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제가 광고 힘차게 드렸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신유진 변호사님, 네. 박정훈 대령 무죄 참 네. 반가운 소식인데 법원에서 어떤 점이 무죄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네, 우선 박정훈 대령은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계한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을 보류하라, 수사 사건의 이첩을 보류하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누구냐? 당시 수사 외압, 이런 수사 외압에 대한 부역자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 외압의 부역자, 이 부역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무죄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자 했고 이런 수사에 대해서 이미 칭찬, 잘했다, 수사 잘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이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일로 인해서 사단장이 떨어지면은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라고 했던 그 발언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억울한 최혜병의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의지 하나로 경찰에게 이첩하고 그리고 이런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박정훈 대령을 군사재판에 세운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요. 윤경호 소장님.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법적인 절차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따지고 실제로 윤석열이 경로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재판을 해야지 그냥 항명이다. 이걸 법원에 넘긴 검찰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는 윤석열의 그 경로
그리고 윤석열의 직접 간접 지시 이거는 쑥 지금 빼놓고 사실은 재판을 다뤘죠.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이 불법이었느냐 아니냐 결국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명령 자체를 불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항명죄 무죄를 선고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종섭에 대한 명예훼손 뭐 마찬가지 성립이 안 되는 걸로 되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건 윤석열이 거기서 느닷없이 경로를 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든 하여튼 지시를 했다. 그게 바로 이 사건 전체를 꼬이게 만든 핵심인데 그걸 이제 추후에 어떻게 과연 다룰 거냐. 이거는 좀 과제 같아요. 국민이 바보냐님 당연한 일이 왜 이렇게 기쁠까요? 박정훈 대령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시는데 박정훈 대령께서 이제 항상 우리 백운계의 정치 1번지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생방송 못 보시겠죠. 이제 다시 보기로 보신다면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웜에 좋은 거 너무 반가운 소식 무죄 눈물 나네요.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님께 우리 정어리언 애청자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 성원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방송 끝나면 제가 관저 앞에 1인 시하러 가잖아요. 예. 오늘 12시쯤에 관저 앞에 지금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분들이. 네. 그래서 아마 기자회견도 하고 거기 꽤 머무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저 부근에 박정훈 대령님을 뵈면 뵙자마자 우리 정어리언 앵커님의 마음으로 가서 꼭 한번 안아드리고. 예. 저번에 저도 한번 안아주시더라고요. 고생 많으시다고 저보고. 그리고 이 정어리언님들의 이 기쁨의 마음 꼭 전달해드리고 이제 다음 스텝도 지금 박정훈 대령님이 저렇게 당하셨는데 그냥 무죄 선고로 그칠 일이 아니잖아요.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 온갖 탄압 행위를 밝혀내야 진정한 승리가 되시니까 다음 행보도 저희들이 엄청 응원한다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 요즘 계속 추위에 1인 시위하고 그러시느라고 감기가 떨어지질 않죠. 좀 나았는데 나가가지고 한 2시간 서 있으면 금방 또 오한이 이번 감기는 낫지를 않더라. 지금 제가 10일째 시달리고 있어요. 또 계속 그렇게 무리하니까 나을 수가 없겠죠. 아무튼 건강 좀 챙기시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이 이런 꼴이 되지 않았으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우리 일반 법원도 사실 국민들이 100% 신뢰하지는 않지만 군사법원 아닙니까?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 사실 좀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도 이번에 윤석열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뭔가 하지 않을까 했는데 무죄가 나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뭐 당연히 법원도 이른바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사회 상황을 살핀다고 하니까요. 정치재판인 측면이 늘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윤석열이 이런 군사반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도 군사법원에 있는 분들이 매우 보수적이고 상관의 명령까지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도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재판을 참관한 분이라면 그 군사법원에 있는 그분들은 사실은 법관이지만 또 계급사에 편입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재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이다라는 그런 은연중에 그런 태도가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을 지켜주신 분들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서구님께서요. 박 대령님께서 재판 전에 말씀하신 게 더 감동이었습니다. 자신은 어찌 되어도 괜찮지만 최혜병 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진술을 하셨나 봐요. 효모님 어제 특검법 부결돼서 침울했는데 오늘 박 대령님 무죄 선고로 힘 받습니다. 박 대령님 무죄는 곧 저들의 유죄임의 반증입니다. 힘차게 오늘 나가갑시다 하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효모님 감사합니다. 조약킴님 박 대령님 1심 무죄 나왔는데 2심도 있나요? 궁금해서요.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2심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1심이 일단 무죄가 났기 때문에. 군 검찰이 항소를 하겠죠? 네, 항소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최고형인 3년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항소를 할 텐데 군 검찰도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고 과연 이첩 보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김기현 당시 사령관도
양심 선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당시 자신이 직접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국방부로부터 이 수사를 축소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김기한 사령관은 자신이 정당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라도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2심은 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심에서 2심까지 얼마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일 거고 그러면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경로했고 부당한 지시했고 이것 때문에 뒤집어져 있는 것 다 나온다면 무죄는 당연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했던 자들이 다 처벌받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에 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밝혀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경로가 있었는지 대통령이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미스테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말들도 거짓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임성근 사단장이 실제로 거기에 내려가서 지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기소가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미국 제도와 우리 제도가 맞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형사사건 이런 거에 미국은 1심에 무죄가 나잖아요. 그러면 검찰 측에서는 항소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형사 피의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기의 혐의를 방어하는 그래서 보석 제도가 미국은 조금 더 우리보다 탄력적으로 넓죠. 쓰이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완전히 이 경찰이든 아니면 연방 수사국이든 또는 검찰이든 뭐 물론 검찰은 기소만 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공권력을 쥐고 뭐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피의자에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위에서 기소를 한 거로 그렇게 간주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군 검찰이 당연히 항소할 거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 저는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저항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일반 형사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그걸 검찰 측이 당연히 항소한다. 이거는 우리의 사법제도에서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그 쿠데타 주범 김용현이가 구속되고 이종섭이도 지금 사실상 그 어딘가에서 지금 숨어 있는 상태인데 국방차관이 지금 상대적으로 개선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법원 판결문 보니 특히 김기한이 명령한 거로 볼 수 없다라는 지금 판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명령 불복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방차관이 지시를 내려야죠. 이건 국방부 차원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사건이었다고 선언을 하고 당연히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지적이 되겠지만 지금은 윤석열은 뭐 내란 수계뿐만 아니라 어제 밝혀진 뭐 명태균 문자 그다음에 이 최상민 사건까지 사실 정말 이 대한민국 역사상 총체적인 최대 악의 범죄자인데 국방차관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이 처음부터 잘못된 기소였다.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이 나서겠다. 그러면 이게 진짜 나라가 이제 정상화되는 걸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그나마 희망을 느끼겠습니까?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이 오면은 지금 윤경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시대에 뒤떨어지고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검찰 제도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이런 경호처 이런 것들 좀 다 정리하고 손 봐야 되겠죠. 그래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 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오히려 다 그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델피가로님, 참군인 박정훈 대령님 무죄 축하하고 부동시 군대 면제 당구 500 윤석열 탄핵한 뒤에 군대 복무시키고 무기징역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슈퍼챗 보내셨고요. 랑님, 박대령님 무죄를 축하드리며 슈퍼챗, 우리아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아서
박정훈 대령님 힘내시라고 선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 받을 때 저희가 순살 장어탕 보내드렸는데 아주 맛있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힘내시도록 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처럼님, 최강 한파에 모처럼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몸이 조금 녹는 느낌입니다. 안수기님, 임성근도 잡아라. 저놈 떨고 있을 거다. 그러겠지요. 서화룡님, 끈떨어진 검찰놈들 박정훈 대령 만세. 국민이 별 달아드릴게요. 박정훈 대장님. 노수철님, 안진걸 소장님 감기 뚝 하세요. 여기는 평택인데요. 전화 통화해서 영광이었어요. 박정훈 대령님 축하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그러셨는데 노수철님하고 안진걸 소장님 통화하셨나 봐요? 예, 정거리 아니라고 전화 주셔서 그냥 통화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전화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리죠. 동훈이님, 드디어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네요. 임성근 계급장 빼앗아서 박정훈 대령님께 그대로 달아줍시다. 다음은 윤석열 체포의 환호성을. 예.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 너무나 기다리던 소식인데 참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기분도 좋은데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와. 예.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박정훈 대령 지금은 현역 신분이라 인터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무죄로 다 확정이 되고 자유로운 신분이 되면 우리 정치 1번지에서 한번 게스트로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분 좋아. 좋습니다. 이제 이 자식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지금 윤석열 변호인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윤갑근 변호사 있어요. 저는 이 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신유진 변호사는 네. 고검장 출신이죠? 네. 이 윤갑근 변호사는요, 지금 윤석열의 변호인도 아닙니다. 지금 언론도 잘못 보도되고 있는 게, 뭐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려갔는데 거부당해. 이런 제목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임계를 내는 거는요, 아무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접수만 하면 됩니다. 접수를 하는데, 자신은 뭐 면담을 따로 요청을 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선임계를 내려왔다, 면담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선임계 민원실에 제출하고 가시라. 그럼 제출하면 끝이거든요.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변호인으로 되는 것이고 선임계가 바로 다 그대로 수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민원실에다 제출하라고 난 제출하지 않겠다. 그냥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언론에다가는 마치 자신이 선임계를 내려갔는데 공수처에 의해서 거부당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전혀 사실관계 맞지 않는 이야기를 언론에 대고 하고 있는데 언론은 또 그대로 써주면서 그걸 또 헤드라인으로 뽑아주고 있어요. 윤곽근 변호사 이 사람은요, 대구 고검 검사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고검장급은요, 검찰총장 바로 아래예요. 그 정도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쭉쭉쭉 들어보면 저런 생각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고검장까지 했으면은 그야말로 고시 합격해서 계속 검사 생활하면서 국민이 준 세금으로 살아왔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저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것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거짓말로 아닌 것을 기라고 얘기하면서 한다고 하면 정말 사악하기 그지없는 자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법기술자, 법꾸라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공부를 해가지고 꼭 그런 일에 그렇게 쓰고 지금까지 먹은 국민 세금으로 먹은 거 그러면 다 토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지금 뭐 정식 선임도 안 했다고 하면 더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선임을 해서 사건 의뢰를 받았다면 그 의뢰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 사람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뭐 또 이러이러한 성장 과정이 있고 이래서 좀 잘못되고 이래서 비뚤어져 있는 부분 이런 것 좀 정상 참작해서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자체를 뒤바꾸고 억지 논리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매우 사악한 짓입니다. 변호사라고 그런 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뭐 이런저런 주저리 했는데 세 가지 한번 우리가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건 오늘 여러 군데서 뭐 법원 쇼핑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법원 쇼핑, 영장 쇼핑 뭐 이런 얘기 그거보다도 마치 윤석열 이자가 술 안주 고르는 것 같아요. 그거 안주 이것 말고 저거 줘. 마른 안주 말고 다른 거 뭐 꼭 이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 집행이 돼야지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장을 청구하는 것까지는 권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면 그거는 공수처의 의무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장 체포 대상은 그걸 이러니 저러니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따지려면 일단 체포된 다음에 적부심을 신청을 해서 이거 잘못됐으니 판단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란 말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그 짓을 했어요. 이거 잘못된 것 같다. 바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서부지법에서 했으니 무효네, 뭐 중앙지법에서 해야 되네, 그리고 영장을 체포영장 말고 구속영장을 갖고 와야 되네. 아니 지금 자기가 그럴 이래라 마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왜 말이 안 되는지, 왜 이게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맨 먼저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기소를 해라. 아니면 뭐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 순서가 지금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그런 거 다 건너뛰고 해라.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일단 그 의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심리준 변호사님. 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고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 불기소,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 최선 지금 최고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금 신변이 구속 상태가 되면은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란 수괴로서의 모습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최대한 구속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재판 기소가 되면요, 재판에 자신이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어떤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소가 되면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형사 피고인은 재판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자신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서부지방법원에는 무효인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거지 기준으로 피의자의 주거지 기준으로 인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입니다. 지금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슨 형사재판을 응할지 말지 자신 응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혀 법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변호사라는 자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혹시라도 근거가 있나라고 의심해보는 것이지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꼼수인 것이 임경호 소장님, 아무래도 사전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에 비해서는 요건이 더 까다로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 그거 같아요. 수갑 차고 끌려가는 모습. 예. 그것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뭘까 했는데 저는 저 윤석열과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다라고 저는 매도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수갑 차고 끌려나가는 거는 아마 그건 부끄럽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죠.
쪽팔린가 보죠. 그거 하나 피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신 변호사님이 법률적으로 잘 설명을 하셨으니까 뭐 더 이상 제가 부연할 건 아닌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조사받는 거 이거 싫다. 네. 그리고 그 구금되기 전에 수갑 차고 끌려나가는 거 이거 보여주기 싫다. 그래서 나온 꼼수 아이디어가 그러면 체포영장이 아니고 구속영장을 그것도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해라. 뭐 신청해라. 그러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속 적부심. 그래서 본인이 사전에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재발로 가서 이제 그때부터야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 단계에서는 재발로 걸어 나온 피의자를 그냥 구속할 수 있나요? 이제 그 대목은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렇습니다. 재발로 구속 적부심을 받으러 명태균도 재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구속됐죠. 그러니까 사전 구속 영장이라면 영장의 그 요건이 뭐냐면은 도주 우려 그리고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증거 인멸 우려만 가장 높아도 이건 구속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도주 우려도 사실은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포 영장에 집행에 불응하는 이 불법적인 집행 불응 이 자체가 구속 사유는 충분합니다. 구속 사유는 충분한데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다가 해라. 다시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권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나온 체포영장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그냥 주의 환기 차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이 체포영장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도 없고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조건도 저는 다 갖추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해라는 순전히 시간 끌기로 네. 해석이 되고 뭐 다른 거 떠나서 윤석열은 현행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현행범인데 그걸 당연히 체포 구속 그걸 안 하면 그거는 사법기관에 그건 그렇습니다.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 헌법기관들을 능멸하고 네. 국민들한테 총불을 겨눈 중대 최악 최고 범죄자를 내버려 지금 한 달 이상 내버려 두니까 외국에서는 이 내란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내란이 내전으로 일부 격화될까 봐 걱정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 경제 전문가들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체포 비슷한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안정되고 주가가 뛰고 환율이 안정되고 이게 지연되는 것 같으면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합니다. 이게 전 세계 다 평가가 똑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적 회복력이 대단한 나라고 응원봉 시위까지 하는 나라인데 저 수견 하나 못 잡고 있냐 이게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체없이 체포돼야 되는데 뭐 오늘 내일은 반드시 저는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전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지발로 나와갖고 이제 그 다음에 대기할 때는 서울청 할 때는 수사감을 차고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이 지가 5번이나 소환에 불응해가지고 체포당할 이게 운명이 놓였는데 그 체포당하는 모습이 보여주기 싫은 건 자기가 지금도 치해법권, 황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정도로 자기 체면이 중요했으면 절대로 내란이나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실 현직에 있는 대통령 제가 최상병 사건인 이창명지 뭐니 해도 가서 체포할 수가 없었잖아요. 체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내란 저지르고 쿠데타 저질러 놓고는 아직도 자기가 잘했다고 큰 소리 치니 국민들이 덜 받아서 당장 체포 집행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수갑 차고 끌려 나오기 싫으면 제발로 걸어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몇 번이나 나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나오니까 체포영장 발부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2번, 공조번이 3번, 무려 5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소환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또 옮겨 적는 데들 또 문제가 있고요. 이걸 또 확대 재생산하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공수처가 마치 예. 선임계를 거부했다. 그리고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라 그러니까 허를 찔렀다. 기습적인 이런 걸 당했다. 기습을 당한 공수처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많이 뽑혀지고 있는데 윤곽근 이 변호사의 이야기를 걸러서 정말 맞는지를 판단해야지 이거를 정말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언론의 몫이라고 보이는데 언론은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덧붙이면 아니 어느 조직폭력배가 저런 짓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조직폭력배가 검사들이 허를 찔렀다고 보도합니까? 조직폭력배가 지랄 발광을 또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적 균형으로 양쪽 입장을 대변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예를 들면 정상적인 어떤 공론회장에서 A와 B가 합리적으로 토론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신인이가 앉은 거리 뭐 이렇게 논쟁을 했다, 논박을 했다면. 이건 아니라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최고의 범죄자면 그건 언론에서 그런 주장은 걸러서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먼저 지적부터 해야죠.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소환을 5번이나 불응한 중대 범죄자가 내가 법원 선택해서 잡아야겠다. 체포영장은 필요 없어. 구속영장 청구해. 이러면 이것은 사법체계를 능멸한 거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직폭력배들이라든지 무슨 연쇄살인범이 그런 짓 했다고 하면 이렇게 씁니까? 연쇄살인범 입장을 그대로 반영합니까? 다 연쇄살인범이 또다시 미친 짓을 했다고 언론이 받아서 반박하겠죠. 왜 윤석열 일당에만 이렇게 유해를 주는 겁니까? 그래서 언론이 공범이라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윤석열에 대해서 제대로 한마디도 못하고 박정훈 대령과 억울함에 대해서도 제대로 한마디도 못했던 이 언론인들 반드시 역사적 평가를 혹하게 받을 것입니다. 혹독하게. 이 법꾸라지 법기술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이자들이 하는 게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쪽을 흔드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교묘하게 뒤트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은 마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딱 봐도 알잖아요. 니네가 무슨 잔머리를 굴리는구나. 근데 그걸 마치 국민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비틀어요. 이런 건 정말 가증스러운 거죠. 가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고생하는 경찰들이나 경호처 직원들 이런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경호 소장님. 마치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랑 경찰이랑 이런 분들이 고생하니까 우리가 봐주는 거야.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런 거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이 징병제 그러니까로 가서 지금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 55 경비단인지 뭐 30일 군사 경찰대인지 그 군인들을 검은 옷 갈아입혀서 1차 체포 시도 때 동원했다. 이거 지금 뭐 명백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짓을 했던 작자들이 저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법꾸라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 없다. 이걸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저희가 있다. 이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이 이제 그걸 넘겨받아서 기소를 하지만 그 기소를 했을 때 조사 자료 그리고 근거 자료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이 꼼수인데 근본적으로요. 아까 이제 우리 안진로 소장님이 준엄하게 언론의 태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한 묶음으로 매도를 당해도 사실 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갈수록 매체마다 어떤 걸 어떻게 인용하는지 흔히 말하는 그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윤곽근이라는 자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옴표 안에 담아가지고 마치 그게 일정한 세력의 목소리인 양 보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온라인 이 특유의 구조 때문에 이게 뭉뚱그려서 넘어가는데 뉴스를요, 네이버나 다음 또는 기타 등등 구글 뭐 이런 데서 포털에서 보시지 말고 개별 매체에서 들어가서 만약에 뉴스를 보시면 매체마다 입장이 어떻게 다르다 이걸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뭐 그것까지 요구하는 건 뭐 무리입니다만 하여튼 언론이라는 게 그렇게 싸잡아서 전체가 매도를 당한다는 것도 뭐 반성 당연히 해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따지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뭐 말이 되는 얘기를 가지고 따져야 얘기가 되지요. 짧게 하고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걸 들으면서 웃음도 나고 각 텔레비전을 부숴버리고 싶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대통령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꼭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내란이라고 봅니다.
안진걸 소장님. 네. 이런데도 제가 욕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잘 참고 계시네요. 네 이놈 새끼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죠. 좀 대신 좀 해주세요. 저희 진짜 이 윤갑근하고 윤석열은 너무나 정말 추접스러운 놈들인 게요. 저 사람들이 평생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항상 정치검찰에 선봉해서 당대 시기의 권력이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득달같이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협박을 자행합니다. 그 다음에 체포니 압수수색이니 거의 마녀 사냥에서는 최악의 실력을 보여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마치 국가 공권력을 능멸하는 자처럼. 그리고 뭐 민주당이랑 차들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지금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호준석 부부장 검사랑 호승곤 부부장 검사가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못 갔는데 정당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렇게 큰 소리 친 자들입니다. 틈만 나면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법원이 정시로 발부한 영장. 자기들 금과 옥저입니다. 사실은 참으로 그 과정을 보면 부당한 과정도 있었지만 저희들마저도 운동권이라든지 진보 세력들마저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최소한의 권위를 존중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의 최후의 합의 같은 거였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걸 수백 번, 수천 번 써먹어서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야욕을 누렸던 자들이 이제 그것대로 하니까 내란이라는 겁니다. 그냥 확, 옛날 말로는 그냥 입을 그냥 확. 네, 호승진 부부장. 네, 호승진이요. 네, 당시에는 호승진. 이제 네. 민주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었고요. 하면서 그 유명한 말했죠. 네.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명장을 대한민국 검사가 집행하는데 하면서 제1야당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았던 자들이거든요. 어디다 대고 내란을 이야기합니다. 네. 네. 이 자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온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 침탈 세력, 주권 이퀄 윤석열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정상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죽하면 60년직이라는 이철우 교수가 극우 세력의 수괴, 윤석열을 극우 세력의 수괴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하양맘님, 갑근인지 껍데기인지 참 그러셨는데 정말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윤경호 소장님, 내란이라는 얘기를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자들이 스스로 이게 그걸 내란이라고 역공을 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이 얼마나 말을 잘 바꾸는지 방금 얘기하신 이철우 교수의 코멘트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강제징용 관련한 대법원 판결 그걸 놓고 자기와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 근데 윤석열은 오히려 그 당시에 시류에 편승을 해서 더 큰 소리를 치는 그랬던 자가 본인이 집권을 하고 나더니 어쩌더라 뭐 이거. 그다음에 조국 전 의원이 했던 증언에 의하면 민정수석 때 검찰총장 후보들 놓고 이 절차상에 면접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그 제가 가장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자가 맨 먼저 돌아서더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동안 했던 그 여러 처신의 이중성 이제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내란이라고 윤곽근이 감히 얘기하는 거 저런 게요. 결국 저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탄핵 심판이 급속도로 앞으로 당겨지고 곧 파면 조치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제 수사 그리고 감옥 가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거 역시도 여론이 윤석열을 벼랑 끝으로 밀어서 떨어뜨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참 따져볼 가치도 없지만 우리도 논리적으로 야 이놈들아 그런 거 아니거든 좀 어른스럽게 타일러 보자는 차원에서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어제 용산 소굴에서 윤석열 같기도 하고 멧돼지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포착이 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그 전에 지금 박정훈 대령 그 변호를 맡았던 정구승 변호사님 전화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통화가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정승준 변호사입니다. 아, 정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대군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오늘 아침에 그 박대령님 무죄 소식 듣고 우리 정어리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네, 재판 현장에서도 모두가 환호를 질렀습니다. 현장에 또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오셨지요. 네, 재판 방청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넘어서 예. 밖에서까지 모두 구호를 외치면서 기다려 주셨고요. 예. 무죄가 확정되는 순간에는 정말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방불할 만한 큰 함성이 들렸습니다. 박대령님 울지 않으셨나요? 김규현 변호사랑 저만 울었고 박대령님은 역시나 담담한 표정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 아이고 참. 그 선고를 듣고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 첫 번째 드신 생각은 뭐였나요? 사실 제가 이제 메모를 담당하고 있어서 선고 내용을 계속 적어가고 있었는데 이첩 보류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이첩 보류가 없었다는 저의 주장을 인정해 주셔서 예. 안심하고 있던 찰나 이첩 중단 명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시를 따랐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주셔서 가슴이 철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덕분에 완벽하게 이거는 그 상대방에서 언론 플레이나 항소의 여지조차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모든 논리를 다 짚어주셨다. 아. 네, 그래서 정말 깔끔한 완승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재판 들어가기 전에 좀 걱정은 안 하셨나요? 사실 이 기록을 법조인이 본다면 무죄를 쓸 수밖에 없다고는 확신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모두 다 법적으로나 상식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는 걱정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항명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항명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이첩 보류, 그러니까 중간에 이첩 보류 계속 주장했다는 김기한의 이첩 보류 명령 자체가 예.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아. 이에 대해서는 다만 박정훈 대령과 계속 상의를 했을 뿐이다라는 이제 그 판결을 내려주셨고요. 예. 다만 이첩 중단 명령에 대해서는 그 국방부한테 전화를 받고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50분 뒤에 전화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중단을 요청을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그걸 바로 수명하진 않았지만 그 명령이 그 내용을 바꾸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 라는 그 판결을 선고해 주셨습니다.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 명령이 정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예. 이첩 중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셨고요. 예.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그 특정인을 빼라던가 이러한 그 절차적 형식적 문제가 아닌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정당하지도 않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도 없으며 정당하지도 않았다라고 해서 완승이라고 표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니까 항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따르면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면 군인은 거기에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명예훼손도 포함이 돼 있었죠. 예,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이 거짓을 인식하였거나 그 이종섭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완벽하게 무죄를 선고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윤석열이 저렇게 된 것도 판결에 좀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됐을까요? 저희 변호인단은 사실 법리적으로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해서 재판장이 이 재판장님께서 무죄를 선고할 때 조금 더 용기가 덜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억지로 기소를 한 군 검찰한테 책임을 좀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군 검찰이야 뭐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인물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군 검사가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아, 군 검찰을 상대로? 예. 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위증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불법당한 명령을 전달하였거나 그것을 외압을 행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임성근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제 밤까지도 저희한테 계속 카톡을 보내면서 자신의 정당성,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카톡을 보내왔었는데요. 아, 살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다만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윤석근 사단장은 보직 해임도 되지 않고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거에 반면에 우리 박정원 대령님께서는 보직 해임된 지 1년 6개월째이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수원지방법원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일을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무죄를 계기로 박정원 대령의 복직과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아, 이제 1심이 끝났고 2심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 변호인단은 이제 내란 사태를 통해서 외압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게 되었듯 군 국방부도 이에 대해 좀 각성을 해서 굳이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만약 항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군사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제 가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는데 아마 민간 판사들이 이 기록을 본다면 군검사들이 더욱 불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진행된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다면 항소가 진행되지 않아서 무죄로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심은 서울 고등법원으로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더 말도 안 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아마 설사 군검찰이 정신없이 항소를 한다고 해도 몇 달 걸릴 거 아닙니까? 7일 이내 항소이기 때문에 아니, 항소는 2심 날짜가. 근데 2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많은 증인들이 이미 출석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럴 시간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막 연단위가 걸리진 않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좀 짧은 시점 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게 된 원인이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윤석열 이 사람 때문, 이자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경로의 진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면 더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본 사건, 외압과 임성근 사단장 등에 대한 사건은 대구지검에 있습니다. 이제 이 판결을 계기로 본 사건, 임성근 사단장의 잘못과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 대구지검이 나서서 수사에 착수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또 우리 나와서 얘기 한번 들려주시고요. 박 대령님께 우리의 성원 기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았던 정구승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아직도 감격이 좀 남아있는 것 같죠. 네. 신유진 변호사님 이렇게 승소하면 네. 변호인들도 당사자 못지않게 기쁘죠. 이 정도는 이게 단지 승소의 기쁨이 아니라 이 무고한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이건 정말 무엇보다도 사명감에 불타서 맡았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함께 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구승 변호사가 대표해서 더 기뻐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통화할 때마다 기쁘네. 이런 기쁜 소식이 좀 많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박정훈 무죄, 오늘 저녁 윤석열 체포.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윤석열 사형 선고 이것까지 딱딱딱 이루어져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지 대다수 국민이 않겠습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체포됐냐? 핸드폰 들어보고 체포됐나? 이런 짤이 돌더라고요. 예. 자다 깨다 계속 핸드폰 보면서 체포됐냐? 그러느라고 잠 못 자고 그러는 분들이 많고 내란성 불면증이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성 불면증. 어제 이 사진 우리가 보여드렸거든요. 내란성 소화불량, 내란성 감기 몸살. 왜냐하면 집회 나온 사람들이 다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요. 대유행입니다. 우리 제작진 참 대단합니다. 저 바로 찾아내가지고. 내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독감도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제 용산 소굴에서
멧돼지 같은 모양새를 한 사람이 하나하나 어슬렁거리는 사진이 영상이 포착이 됐어요. 오마이TV가 취재를 한 거죠.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봤을 때 윤석열로 추정이 됐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어제 아침부터 윤석열 도망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분명히 어딘가에서 찍을 것을 알고 나와서 아직 나 안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대역이 아닌가 아마 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워낙 뭐 무슨 짓이든지 저지를 짜니까. 근데 어때요? 안진걸 소장님 보시기에 윤석열 맞는 것 같죠? 예. 어제 오마이TV 보고도 윤석열인 것 같았는데 그 MBC에서 그것을 평소 윤석열이 이렇게 거만하게 말하는 거, 예. 네, 뭐 이거 하고 딱 비교하니까 똑같던데요. 예. 저 행동도 그렇고요. 저는 참으로 저기가 이제 관저 입구에서는 안 보입니다. 관저 입구에서는 이렇게 안진걸 소장님, 예. 참고로 우리 정은이 TV에서는 관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소굴이라고 아, 합니다. 예. 저 내란 속의 속으로서는 안 보이는데 예. 이렇게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잡고 그렇고 자회해가지고 관저로 저 소굴로 가게 되는데 범죄 소굴로. 그래서 입구에서는 안 보이는데 나타나가지고 이제 저것이 찍힌 건데 저는 참으로 가소로운 게 세상에 출석하면 저 직원들이 고생한 일도 아니었잖아요. 내란 안 일으켰어 근본적으로. 와서 지가 그걸 점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소롭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만한 태도로. 어제 나와서 저렇게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준 게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나 안 도망가서 하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나 이렇게 건재하니 지지자들이요 계속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오마이뉴스에서 저 장면을 취재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원래 저 구역은 취재나 이런 거를 해도 안 되는 곳입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원래 이제 그 지역을 군사 기밀 지역이라고 해서 그 헬기도 함부로 뜰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망원렌즈로해서 뭐 촬영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지금 자체는 이 공익적인 목적이 더 월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걸 촬영함을 통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익적으로 보도하는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마이뉴스에서도 뭐 법률 검토를 했다 자신들은 이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이건 공익 목적을 위해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허용이 안 된다면은 체포영장 집행을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법원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에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군사기밀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은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군부대 내로 집행 불응하면서 들어가면은 절대 이 촬영도 안 되고 잡으러 갈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만약에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 커서 이것은 뭐 일체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윤경수 소장님, 미국 같으면 저런 거 취재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의 알 권리, 예. 이게 수정헌법 1조에 예.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 알 권리에 충돌하는 규제, 알 권리에 충돌하는 공권력의 과잉 행사 이거에 대해서는 허용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저기는 미국은 백악관이라는 곳이 이 한쪽은 광장으로 쫙 접근이 어렵지만 나머지 한쪽은 뒤에서 얼마든지 그냥 지나가는 관광객이 뭐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근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미 한번 뚫렸다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한 유튜브가 그 김건희 계산책 그걸로 나머지 이 공중파 3사 그리고 JTBC 뭐 같이 고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오마이TV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취재할 수 있는 저희가 아마 하얏트 호텔일 거예요. 네. 하얏트 호텔에서 저게 훤히 다 보이더라고요. 다만 하얏트 호텔에 이 멤버십으로만 운영이 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클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저게 보이는 약간의 제약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뭐 또 우르르 걸로 뭐 가지 않을까 운운하는데 이미 이거는
그러니까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뭐 이런 몇 가지 키워드만 들여도 이걸 더 이상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저는 저게 공개된 다음에 한 얘기에 또 한 번 정말 코웃음을 쳤는데 최근에 윤석열이 뭐 술도 끊고 뭘 대비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맨정신으로. 근데 어제 그제 또 나왔던 정말 우리가 모욕감을 느꼈던 기사 중에 하나,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라는 네, 데서 윤석열이 폭탄주 20잔 이거 정말 얼마나 가득 채워서. 모욕적입니까? 아이고 참. 반반씩 채워서 이렇게 나와요. 보통은 술잔의 반을 폭탄주를 마실 때는 보통은 술잔의 반을 채우는데 술잔이 넘칠 듯이 가득 채워서 20잔씩 마시면서 계엄령을 자주 언급했다. 이것을 아사히에서 대서특필했어요. 저기 일반인이 먹는 소폭잔의 세 배입니다. 세배 보통 정도 3분의 1 채우잖아요. 그렇죠. 요즘엔요. 60잔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이 그렇죠. 소폭 먹는. 네. 저런 국정이 됩니까? 여러 잔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가득 채워서 마시는 거죠. 근데 그게 20잔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제 시간에 출근이 되겠습니까? 예. 그 관제 입구에 내란범죄 소굴 입구에서 제가 있으면 오래 있잖아요. 경찰들 중에도 이제 조용히 와서 응원해 주는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귓속말로 가짜 출근 차량 저희들이 제보했어요 하는 분도 있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얼른 말해줘 확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인근에서 이 경비 또는 경호하던 경찰들도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실망감이 극에 달했구나. 얼마나 모멸감이 느껴졌습니까? 정말 밤낮으로 대통령을 자기들은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아침 9시 뭐 출근 차량으로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 차량이었던 거예요. 그때 경찰들도 굉장한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진짜 제 귓속말로 저희들이 제보했어요 하고 확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뭐 도망가고 막 그런다고 해도 이 경호처 내부에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몇 주째 입에도 대지 않고 있다. 아유. 거짓말. 아이고 네. 개가 똥을 거짓말. 끊지. 드러밍구님이 글 보내주셨어. 윤석열이 술을 끊어 개가 똥을 끊지. 뭐 2주째? 몇 주째. 뭐 지금 모르겠어. 훈련하나? 들어가면 못 마시니까? 거짓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안 끌려 나오고 네. 버티는 가장 큰 이유가 들어가면 술 못 마실까봐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 술 얘기하니까 제가 그 아사히 20잔 예. 이후에도 제가 이제 들은 증언이요. 전직 관료.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을 한 분의 얘기. 그분 얘기더라고요. 예, 이 얘기잖아요. 추가 증언이 있습니다. 술판이 벌어지는 게 윤석열이 개인적으로 마시는 술은 울산의 박성민이라는 의원 술 친구라고 알려져 예.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김영희 의원은 뭐 경호처장이니까 불려 나갔던 이 비서진 중에는 과거에 지금은 그만둔 이관섭 비서실장 그리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대학 다닐 때부터 술 친구였더만요. 아, 그래서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 다시 불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거명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애니콜이랍니다. 아무 때나 부르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언제나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관료들과의 술판은 대개 국무회의가 화요일에 있잖아요. 그런데 화요일 중에 격주로 대통령이 주재하거나 총리 주재가 격주로 대개 이루어지잖아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바로 전날 국무회의 주요 안건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한 10여 명 정도의 강요들을 부른답니다. 거기에 이를테면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등등 해서 한 10대 명이 모이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졌던 술판이 저 20잔의 저 증언이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한 10시 정도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 10시 이후에 이제 갈 사람들은 보내고 그 다음에 2차가 벌어지면 그게 새벽 1시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다음 날은 아까 안진걸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을 안 하고 그냥 뒤로 자빠져 버리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정말 부끄럽다는 말을 입에 담기도 저는 싫습니다. 오늘 오전에 또 김건희가 개 산책을 한 모양이에요. 이은주님 원래 둘 다 쇼 좋아하잖아요. 오늘 오전 10시 반 또다시 김건희 추정 개 산책을 했다는데
그것 역시 같은 의미겠지요. 둘 다 쇼 후에는 안전한 벙커로 피신해서 꽁꽁 숨어 있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쇼 하라고 그러세요. 쇼 하라고 그러시고 지금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체포작전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공수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기대를 갖고 지금 상황을 지켜봅니다. 안진걸 소장님, 일단 공수처가 이번에는 의지가 좀 남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공수처 자폭해야죠. 그런데 공수처가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죠. 그 정도면요. 폐지해야죠.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 예. 이번에는 기한 영장을 안 밝혔잖아요. 예. 대비를 저 헷갈리게. 그러면 아직까지 안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의지 없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지금 작전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예, 적시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단숨에 완벽하게 제압하고 진압하고 체포할 한 방에 끝내야죠. 날짜를 한 방에 끝내. 뭐 일가에서 2박 3일 동안 끝내. 그건 안 됩니다. 상황이 길어지거나 밤이 되면 어떤 식으로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야말로 단 한 명의 경호처 직원도 안 다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죄 없는 경호처 직원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또 연행돼서 구속되면 그 개개인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연금도 못 받게 되고. 그러려면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단박에 체포해야 된다. 그러려면 아마 그 진입로가 제 관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관제를 옮긴 것부터가 큰 잘못입니다. 군사 보호구로 설정은 뭐합니까?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상업시설이 즐비하고요. 다른 고위 관료들 공간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저도 뒷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니까요. 한남빌리지 뒤에 길이 있어요. 경찰이 네. 지키기는 하지만 등산로까지 있어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하얗게 색깔 보이잖아요. 그 앞에는 한남초교 있고 볼보 있고 BMW 있고 벤츠 있고 옥상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옮긴 것부터가 이제 잘못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진입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의 추정으로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오늘 내일 중으로 단박에 여러 진입로로 한꺼번에 수천 명이 들어가서 체포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예, 늦어도 내일 지금 뭐 안으로는. 주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예. 왜냐하면 주말 이야기 나오는 주중에는 아무래도 유동인구 있고 출퇴근 또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죠. 주말이 조금 더 한산하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또 그 윤석열을 비호하는 그 지금 거의 뭐 미치광이 시위대 분들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중심이라면 그 사람들이 주말에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현장에서 가보면요 너무 끔찍한 게 그냥 다 빨갱이들이야. 빨갱이들은 죽여도 다 북한으로 가. 피를 보자. 막 이런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시비 거는 것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상황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예.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윤경호 소장님. 글쎄요, 저는 이런 거 예측할 때마다 틀려가지고 함부로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만 늦추면 늦출수록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경호처에 너무 지나친 그 방어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경호처는요, 윤석열 경호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이게 정당한 법 집행인데 그걸 막으면 당장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돼가지고 징역 살게 되고, 신유진 변호사님 아마 집행유예 이상만 나와도 연금 못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은 뭐 어쨌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공무원직을 물러선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금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윤곽근 변호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 사람 보면서 짜증이 많이 났는데 정말 요즘에 짜증 많이 나는 사람이 최상목 대행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충돌이 안 빚어지게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법을 따라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아무 말이나 말지.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없도록 해달라.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윤경호 소장님, 영장을 집행하라는 얘기입니까? 막으라는 얘기입니까? 둘 다 아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관료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건데 저거는 흔히 말하는 법률적인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해요. 저 얘기는 경호처 그냥 계속 버텨라. 그냥 그 얘기밖에 저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돼서 사실 뭐 또 탄핵을 한다. 정말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러니까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고, 아까 안진걸 소장께서 한 달이 넘게 내란 수계가 지금 저렇게 버젓이 버티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지금 이 법 집행이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이건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무정부 상태 이건데요. 그 무정부 상태를 오히려 부추기는 게 최상목 대행의 언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절대로 기계적인 균형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됩니다. 51대 49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네. 그 정말 최상목은 이복현보다 못한 자입니다. 이복현이야말로 윤석열의 신복 중에 신복으로 금감원 장관 이복현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대통령이라더라도 사법 절차는 따라라고. 아니, 그 한마디를 못 해줍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체포에 응해라란 말을 도저히 자기가 못하겠으면 언론적으로라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말한 대로 누구라도 법 집행엔 따라야 됩니다. 그 한마디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경호처 보고 협조해란 말을 못하겠다면 그 말만 해주면 됩니다. 누구라도 법의 집행에 유예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을 안 해주는 자입니다. 참 최상목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로 탄핵이가 참 애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상황을 악용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축구 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자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골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곧 골이 터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골 향기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구를 이렇게 지켜보면 뭔가가 딱 움직일 때 곧 골이 터지겠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딱 오는 거죠. 지금 다 그런 느낌입니다. 방금 속보가 떴는데 경찰 특수단에서 지난번에 윤석열 체포 방해했던 26명 경호처에 신원 확인 요청했다. 체증을 했으니까 밝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하고 있고, 그리고 55 경비단인가요? 외곽 경비만 하고 있는데 경호처가 뭐 이것도 지금 하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안 돼. 딱 선을 그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곧 임박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집행된다. 끌려 나온다. 이런 그 꼴 향기가 조금씩 저는 느껴집니다. 금방 될 겁니다. 내일 신유진 변호사님. 네. 내일에 걸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뭐 몇 시간 만에 끝난다, 체포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저는 최소한 2박 3일 정도의 그런 버티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물리적 충돌보다 버틴다면은 그 안에 있는 내부 직원보다는 그 우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경찰력이 훨씬 더 압도적인 수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숫자는 계속해서 이제 교대하면서 거기를 계속 지킨다면은 그 경호처 직원들이 자신들이 이제 스크럼을 풀고 스스로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모습까지도 저는 용인해야 된다고 봐서, 사실 이거를 막 당장 집행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기다릴 생각입니다. 뭐 2박 3일 걸려서는 안 되겠죠. 2박 3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번에는 들어가면 잡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 아까 장윤성 기자님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밀면 다 경호처 직원들 뒤로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내부 분위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기 싫다는 겁니다. 박정준이가 역대 경찰 대통령 우리 다 지켰다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은 내란을 저지른 사람이 없잖아요. 외환도 없고 그 비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경호처 직원들도 왕짱이 다 나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그 소굴 앞에 있으면 경호처 직원들이 이렇게 퇴근합니다. 한번 굉장히 지쳐갖고 퇴근하더라고요. 아마 며칠 또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남주 변호사라든지 이리시아는 변호사님들이 이번에 다음에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처자식들 생각해야죠. 연금 빼앗깁니다. 막 그러는데 고개를 푹 숙여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일단 벌써 경호처 직원분들은 양심의 가책, 그 다음에 실정법 위반의 두려움,
가족들의 생계 이거 다 느끼는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에서 예. 26명 했잖아요. 예. 일단 그 사람들은 쫄게 돼 있어요. 아유, 그냥 쫄죠. 이계롱님, 예. 26명은 이제 연금도 없고 최소 징역형 나올 수도 있어. 잘 알아야 돼. 시대유감님, 26명 이제 기술 배워야지. 처자식 부양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착착착 진행이 될 거예요. 경찰이 하니까 뭔가 좀 프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해가지고 위축시키고 또 선무방송하고 예.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오늘 일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뭐 돈 받고 나와서 그렇게 집회하는 극렬 보수들이 많다고 하던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논설위원실에서 나섰더라고요. 이상열 수석 논설위원이 이상열의 시시각각 누가 배신자인가. 그다음에 이현상 논설주간이 보수를 어디까지 부끄럽게 하려는가 이런 시평을 썼는데 보수 매체들 특히 뭐 이렇게 세태의 흐름에 따라서만 이렇게 바꾸는 거 그거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제가 그래도 오늘 이걸 보고 그래 지금은 이런 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보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경거망동하고 말도 안 되는 준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보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보수고 보수 매체라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한두 개만 제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수석 논설위원이 이상열 누가 배신자인가 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여기 보면 계엄 이후 배신자 프레임은 더 노골화하는 중이다. 이 프레임에서 옳고 그름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오직 내 편, 내 안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보다 대통령과 당대표에게 충성하고 극렬 지지층을 따라간다. 의리란 말도 아깝다. 조폭식 결속일 따름이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들 우르르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너네들이야말로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작 국민에 대한 배신을 논하자면 윤석열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헌법 준수를 맹세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나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한 계엄이 어떻게 헌법 준수 행위인가 이러면서 지금 배신자 운운하는데 진짜 배신자는 윤석열이고 국민의 유권자들을 배신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논설주간은 보수를 어디까지 부끄럽게 하려는가라고 하는 글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무시하고 요새화한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는 윤석열의 모습에서 책임감의 한 조각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는 경호처 직원들의 스크럼 뒤에서 버티는 대통령의 무책임은 분노 이전의 당혹감을 자아낸다.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고민이 있기나 할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87년 체제 이후 구속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이 나왔지만 이들은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다. 박근혜는 당당하게 특검 수사를 받고 변명 대신 침묵을 택했다. 이명박은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덜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노태우는 모든 갈등을 내가 안고 가겠다며 화를 삼켰다. 노무현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누구 하나 남 탓을 하거나 증오를 부추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외쳤다. 그가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불과 3년 전 대선 국면에서 보수의 희망으로 불렸던 대통령의 몰락은 처연하기조차 하다. 이미 도덕적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은 그 단 한 사람과 같이 가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여당은 근본적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보수 매체들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이제 뭐 세상 바뀌니까 빨리 편승하자라고 하는 느낌도 제가 분명히 듭니다만 그래도 보수가 이런 목소리 내줘야죠. 최소한의 정의와 최소한의 양심을 바탕으로 보자면 이런 얘기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딱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아침에 김순덕 컬럼에서도 예. 국민에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라고 얘기한 그 대통령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냐? 그 한마디로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다. 복귀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준엄한 질타했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미 국민이라고 얘기하는 그중에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어느 쪽이 맞는 길인가를 알고 있는 거죠. 다만 조선일보는 아까 말씀하신 기계적 균형, 양시론 양비론으로 지금 이 진영을 갈라놓고 예를 들면 공수처의 무능, 공수처의 무슨 절차상의 하자 지금 따지기 시작하면요. 아까 87년 체제를 말씀하셨는데 87년 체제 이후에 지금의 우리 헌법 내에서 세상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를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봐도 윤석열이 얼마나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2부에서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의 법적인 문제 좀 따져볼 게 많은데 윤곽근도 고검장 출신이고 박균택 의원도 고검장 출신입니다. 한번 좀 법리적인 문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지요. 오늘 1부 함께해 주신 윤경호 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진걸 소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